구독, 좋아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여성 살해 사건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보수 인사인 찰리 커크의 피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한번 오늘 할 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장래가 유망하다고 촉망받았던 찰리 커크가 피살됐습니다. 연설 도중에 총격으로 인해 피살되어서 정말 미국 현지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라고 규탄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찰리 커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방문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워딩들을 쏟아내었고, 정말 좋은 나라다, 이런 치안 관련해서도 좋은 나라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 찰리 커크가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 캐롤라비 레인 대변인, 그리고 엘리제 스테파닉, 조시 올리, 메디슨 코슨 등과 같이 이 공화당 진영에서 보수의 미래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진영, 공화당 진영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이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피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찰리 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애도를 표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의 연령대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30대라고 그러면은 어리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찰리 커크는 이제 미국 보수 진영에서 미국 공화당 쪽에서 이제 핵심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죠. 이제 메인 리더인데, 이분의 영향력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직접 좌익들이 강요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라거나 터부와 직접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 개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좌파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와도 직접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그럴 때마다 폭력이 또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폭력 사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적은 없었는데 정말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예. 좌파들에 대한 지지 성향이 짙다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도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방문했을 때에도 MBC로부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 같은 것들을 받는 상황들도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좌파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무례와 모욕 같은 것들을 견디면서 지금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내왔던 오피니언 리더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참 보수나 진보라는 단어도 좀 별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가족주의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치 투쟁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성별이 여러 개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억압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싸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93년생이고 두 아이가 있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와 예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겪게 되어서 더더욱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사실 이번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찰리 커크마저 유독 공화당 정치인들을 향한 이러한 테러가 자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채팅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극좌들, 급진 좌파들, 이런 세력들이 정말 폭력적으로 테러를 감행한다는 게 전국 공통이다라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독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좌파들이 본인들의 가면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은 진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진보라 함은 이제 그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 나아간다라는 건데, 뭘 어디로 나아간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도 못 잡는 사람들이 어디 나아가겠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고, 예. 그리고 보니까 무지개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깃발들, 그리고 태극기 훼손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협박 같은 것들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네. 저만 해도 염산 테러 하겠다는 협박 같은 것들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 예. 네, JTBC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압박 같은 것들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참
당연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에도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분노 같은 것들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좀 이따가 네팔 이야기도 할 맞아요. 테지만요. 이미 우리 자유진영 국가들에서는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여론 형성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했던 핵심 스피커가 또 찰리 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한 이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 저는 우리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전체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이 죽음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번 찰리 커크 피살 이후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예상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뭐 어려운 예상은 아닙니다. 당장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피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국 민주당은 몰락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올라왔죠. 이번에 찰리 커크도 그냥 젊은 보수 논객의 죽음 이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젊은 보수 논객이 피살을 당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분개하고 있어요. 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진영이라 불리우는 공화당 지지층 그리고 공화당 진영까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지금 뭐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몰락하고 있고 아직도 힐러리가 어쩌니 오바마가 어쩌니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진영이 이번에 더욱더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의 분석인 것 같은데 미국 공화당은 한국의 자칭 보수들처럼 분열한 적은 없습니다. 가치 분열한 적은 공동체니까요. 없다. 그 영국 보수당이나 미국 공화당은 가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확고한 우파의 가치를 기준으로 우파적인 예.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은 참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닮았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그래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라고 했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 하원 의원들이라거나 이렇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부정적인 여론을 또 형성하려고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예. 참 이게 우리나라 민주당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좌파적인 이념을 보면은 결국에 극소수의 귀족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백성으로 만들고 노비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공산주의 이념이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참 도덕성도 매우 떨어지고 예. 매우 폭력적이고 자기 통제력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교 문화가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아서 나이 같은 걸로 구분을 하지만 찰리 커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핵심적인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표적이 되어서 이렇게 사망했다라는 것은 지금 겨눠서 이거는 이제 노리고 했던 범죄잖아요. 계획 범죄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폭력성을 보인 것이다. 아마 지금 찰리 커크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극단적인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령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잊지도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약자를 팔면서 약탈자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관련된 모순들을 지적하고 굉장히 예의 있고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상대방 좌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무례하게 얘기하고 폭력적으로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욕설 쓰고 뭐 물건 집어 던지거든요. 근데 찰리 커크는 항상 신사적으로 그 대화 속에서 논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는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논리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 자유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 그런 한 명 한 명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고 또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용기를 내서 이런 가치들을 알리고 직접 부딪혀왔던 저는 이 어젠다를 이끌어갔던 핵심적인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이렇게 살해했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에 대한 억압일 수도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건 국경을 넘어서 원칙과 상식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각국의 애국자들을 향해서 아주 부정적인 폭력성을 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폭력성 하니까 또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죠. 저희 기사로도 사진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예,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흑인들이 피해자가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 2020년대 BLM 그리고 뭐 PC주의 이 찌든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흑인 인권 존중해달라, 흑인 인권에 대해서 부르짖고 막 울면서 목소리 흐느끼고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캐나다에도 있어봤고 미국 여행도 가봤고 해봤지만은 흑인들이 차별을 더 많이 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동양인 신분으로 동양인이잖아요. 제가 동양인이잖아요. 한국인으로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도 백인들은 저에 대해서 인종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흑인들이 저를, 제 친구들을 인종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흑인이 우크라이나 여성,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 우크라이나 여성에 대해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서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여성 살해한 짐승은 사형밖에 없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또 찰리 커크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서 네. 저도 많이 슬프다, 많이 울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저도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치투쟁의 전선에서 계속 오랫동안 싸워왔었던 당사자로서 저도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감하기도 했고 예. 동질감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런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쟁, 이 전쟁이 어쩌면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끝까지 응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해야 할 싸움이고 그때까지 꼭 함께해 주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흑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또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죠. 불법 체류자고 이게 직업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었던 것이 직업 범죄자라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난데없이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 여성은 저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게 영상이 너무 끔찍해서 맞아요. 보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 저는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칼로 이렇게 수차례 찌르고 여성도 처음에 놀라는데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성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 이민자를 계속 용인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불법 이민자 누가 있죠?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누가 있죠? 여러분, 조선족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 체류자 신분 또는 이 일리걸 에얼리언들이 각국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 범죄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묻지마 살인이라거나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여러분 길 가다가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중국인 6명이 한국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냥 한국인이 걸어가는 게 꼴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 중공군에 항거해서 지켜온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는 범죄자라는 식으로 극우몰이를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범죄자 약탈자 세력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있지 못한 현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그런 같은 동질감을 또 느끼게 됐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애국자들만 억울한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외부 침입자들이 계속해서 약탈해가고 있는,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약탈해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방관하는 정부냐 또는 이걸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정부냐에 따라서 각국의 운명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예. 미국이 지금 중심을 아주 잘 잡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의 종속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게 참 안타깝고, 보신 이 장면이 언제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마약 카르텔들, 중국인들 연루되어 있습니다. 간첩들 보세요. 지금 지난 몇 달간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 그 방치라는 것이 고의적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이라거나 또는 관료 카르텔들이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록 힘없는 국민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여드린 미국에서 이 장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불법 체류자들이라거나 말씀드린 중국인 범죄 카르텔들에 의해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